하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웃음소리와 축하 인사가 오가는 가운데 아무도 곧 일어날 일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신부 입장 음악이 울려 퍼졌고 모든 시선이 입구로 향했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진이 어머니와 함께 천천히 입장했어요. 그 완벽한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서진이 제단 앞에 도착했을 때 결혼식장 뒷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3명의 남자들이 들어섰습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죄송합니다만 이 결혼식은 진행될 수 없을 것 같네요. 순간 결혼식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우빈이 당황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남자는 차갑게 웃으며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 이름은 백도식입니다. 신부 윤서진 씨의 과거에 대해 모두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서요.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서진아,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저 사진이 정말 너야? 서진은 눈물을 흘리며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빈아, 나 아니야. 정말 나 아니라고. 믿어줘. 백도식이 꺼낸 봉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앞으로 서진 씨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화창한 5월의 아침, 윤서진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창문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하얀 웨딩드레스를 비추고 있었어요. 오늘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이니까요. 베개에 얼굴을 파묻으며 서진은 행복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특전사 출신 여군으로 국가를 위해 복무했던 그녀가 이제는 자신만의 행복을 찾을 차례였죠. 서진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아파트 15층에서 내려다본 도시는 평화로워 보였어요. 3번의 해외 파병과 수많은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던 그녀에게 결혼이라는 선택은 또 다른 용기가 필요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빈이라는 남자를 만나고 난 후 그녀는 처음으로 안정된 미래를 꿈꾸게 되었죠. 거실에서 들려오는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장말순 씨가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서진은 커피 한 잔을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엄마, 벌써 일어나셨어요? 말순 씨는 딸을 보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 딸 결혼하는 날인데 어떻게 늦잠을 자겠니? 어서 씻고 와.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곧 올 거야. 서진은 어머니에게 다가가 포옹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2딸을 키운 어머니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품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죠. 사실 서진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 있었어요. 그녀에게는 쌍둥이 언니가 있었지만 가족 사정으로 어릴 때 입양 보내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따라 왜 이렇게 눈물이 많으세요? 서진이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며 물었습니다. 말순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넌 너만의 인생을 살아갈 거니까.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서진아.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걸 기억해. 그 말에 서진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죠. 왠지 모를 예감이 가슴을 스쳤지만 오늘만큼은 행복한 생각만 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호텔 결혼식장에서는 신랑 정우빈 씨가 긴장된 모습으로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32살의 우빈은 대학병원 흉부외과 의사로 환자들에게 따뜻한 마음씨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그는 두해정군 복무 중 다친 병사를 치료하다 만난 서진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형, 많이 긴장되세요? 우빈의 동생 정우석이 물었습니다. 우빈은 넥타이를 매만지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도 좋은 긴장감이야. 서진이를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결혼식장은 점점 하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서진의 특전사 동료들은 단체로 앉아 때때로 크게 웃음을 터뜨리며 축하 분위기를 돋웠고 우빈의 병원 동료들과 양가 친척들까지 모두 이 특별한 날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죠. 웃음소리와 축하 인사가 오가는 가운데 아무도 곧 일어날 일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신부 입장 음악이 울려 퍼졌고 모든 시선이 입구로 향했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진이 어머니와 함께 천천히 입장했어요. 레이스 장식이 돋보이는 드레스는 그녀의 강인한 이미지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고 머리에 쓴 베일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우빈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혔고 하객들의 탄성이 터져나왔죠. 하지만 그 완벽한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서진이 제단 앞에 도착했을 때 결혼식장 뒷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3명의 남자들이 들어섰습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제일 앞에 선 남자는 40 중반의 나이에 날카로운 눈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어와 결혼식장 중앙에 섰죠. 모두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는 가운데 남자는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결혼식은 진행될 수 없을 것 같네요. 순간 결혼식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우빈이 당황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누구십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그 남자는 차갑게 웃으며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 이름은 백도식입니다. 신부 윤서진 씨의 과거에 대해 모두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서요.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처음 보는 남자였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위협은 실제였죠. 도식은 봉투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주변 하객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진 씨, 과거 도우미 방에서 일했던 거 사실이죠? 이건 증거 사진입니다. 사진 속에는 분명 서진과 닮은 여자가 있었어요. 하지만 서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장소,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과 함께 찍힌 사진이었으니까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는 저런 곳에 간 적이 없어요. 서진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사진은 너무나 선명했고 하객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점점 커져갔어요. 특히 우빈의 가족들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의사 가문의 자부심이 강한 그의 부모님은 경악한 표정으로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죠. 말순 씨는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사진 속 인물에게 고정되었고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더니 비틀거렸어요. 이건 혜진이. 그 말을 끝으로 말순 씨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서진이 급하게 어머니에게 달려갔어요. 엄마, 엄마, 누가 좀 도와주세요. 우빈이 의사로서 즉시 달려와 말순 씨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호흡은 안정적이에요. 아마 충격으로 인한 실신 같은데 구급차를 불러야 해요. 그 혼란 속에서 도식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눈짓했고 그들은 서진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서진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지만 어머니가 쓰러진 상황에서 그녀를 두고 갈 수 없었죠. 우빈은 사진과 서진 사이를 번갈아 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심과 배신감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사랑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서진아,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저 사진이 정말 너야? 서진은 눈물을 흘리며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빈아, 나 아니야. 정말 나 아니라고. 믿어줘.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선명했고 모든 시선이 서진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우빈은 긴 침묵 끝에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내려놓았어요. 미안해. 난 이럴 수 없어. 그 말을 끝으로 우빈은 고개를 숙인 채
결혼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서둘러 자리를 떴고 하객들도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죠. 서진은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도식의 부하들이 서진의 양팔을 붙잡았어요. 가시죠, 윤서진 씨. 혜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진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그들을 상대하기 어려웠습니다. 도식이 가까이 다가와 서진의 귀에 속삭였어요. 저항하면 가족들이 다칠 수도 있어요. 조용히 따라오는 게 좋을 겁니다. 서진의 얼굴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녀는 쓰러진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남자들에게 끌려갔어요. 결혼식장에 남은 사람들은 모두 충격과 혼란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진이 사라진 후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말순 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특전사 동료들은 급히 경찰에 연락했지만 검은 밴에 실려 사라진 서진의 행방을 쉽게 찾을 수 없었죠. 그렇게 꿈꾸던 결혼식은 악몽으로 변했고 서진은 자신도 모르는 과거의 비밀에 휘말려 납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혜진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서진이 전혀 알지 못했던 쌍둥이 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눕혀진 채 서진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온몸이 쑤셨어요. 웨딩드레스는 흙과 먼지로 얼룩져 있었고 왼쪽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주변을 살폈어요.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넓은 창고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드디어 깨어났네. 어둠 속에서 도식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는 서진 앞으로 다가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희미하게 그의 얼굴을 비추었죠. 대체 뭘 원하는 거예요? 왜 나를 여기로 데려온 거죠? 서진이 이를 악물며 물었습니다. 도식은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어요. 당신이 아니라 혜진이 필요했어. 하지만 그 여자가 도망쳤지. 그래서 그녀 대신 당신이 감당해야 해. 서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혜진이요? 대체 누구길래? 모르는 척하지 마. 도식이 말을 자르며 서진의 얼굴을 강하게 잡았어요. 너희 어머니가 쓰러지기 전에 혜진이라고 했잖아. 너도 다 알면서.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지만 도식은 믿지 않았죠. 그는 신경질적으로 담배를 바닥에 비벼 끄고 일어섰습니다. 혜진이 내게 빚진 게 있어. 그 빚을 내가 갚아야겠어. 그 말을 남기고 도식은 창고를 나갔습니다. 문이 쿵 하고 닫히자 서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혜진이라는 사람이 자신과 얼마나 닮았길래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어머니는 왜 그 이름을 알고 있는 걸까요? 서진은 특전사 훈련을 받은 사람답게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자신의 위치를 파악해야 했어요. 창고 천장의 작은 창문으로 하늘이 보였는데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오후 2시에 시작됐으니 꽤 시간이 흐른 것 같았죠. 수갑은 왼손에만 채워져 있었고 다른 쪽은 파이프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몸을 일으켜 주변을 더 자세히 살폈어요. 창고는 생각보다 컸고 구석에는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파이프를 당겨보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죠. 파이프를 빼내는 건 불가능해요. 갑자기 들려온 여성의 목소리에 서진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여자가 나타났어요. 그녀 역시 수갑으로 반대편 파이프에 묶여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서진이 경계하며 물었어요. 여자는 쓰게 웃었습니다. 백도식의 또 다른 희생자죠. 윤혜진이라는 사람 알아요? 서진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바로 백도식이 찾는 사람이에요.
당신이 아세요? 그 여자 때문에 저도 여기 끌려왔어요. 저는 혜미라고 해요. 이혜미. 혜진이랑 같이 일했었죠. 혜미는 서진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제야 서진은 그녀의 얼굴이 멍들고 상처투성이인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당신, 많이 다쳤네요. 서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혜미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도식이 도우미방 사진을 가지고 당신을 협박했다면서요? 그 사진 속 여자는 혜진이에요. 당신과 너무 닮아서 백도식이 착각한 거죠. 서진은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저는 혜진이라는 사람을 모릅니다. 저희가 닮았다고요? 혜미는 서진을 자세히 바라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와, 정말 쌍둥이처럼 닮았네요. 혹시 그 순간 창고 문이 다시 열리며 도식과 그의 부하들이 들어왔습니다. 도식은 서진과 혜미가 대화하는 것을 보고 눈을 가늘게 떴어요. 이혜미, 새 친구랑 재밌게 얘기했나? 잡담은 그만둬. 이제 그 여자 좀 데려와. 두 명의 부하가 서진의 수갑을 풀고 그녀를 일으켰습니다. 서진은 저항하려 했지만 한 명이 그녀의 목에 칼을 들이대자 움직임을 멈췄어요.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서진이 이를 악물며 물었습니다. 도식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혜진이 남긴 일을 마무리하러 가는 거야. 내가 그 일을 대신해줘야지. 서진은 끌려가면서도 필사적으로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전사 훈련 중 인질 상황에서의 대처법을 떠올렸어요. 일단적의 심리를 파악하고 기회를 노려야 한다. 서진은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들은 서진을 창고 안쪽의 또 다른 방으로 데려갔어요. 방 안에는 컴퓨터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도식은 서진을 의자에 강제로 앉히고 말했습니다. 이제 혜진이 거래처에 내가 직접 사과할 거야. 대본대로만 말해. 그러면 살려줄게. 서진은 주변을 살피며 시간을 벌기로 했습니다. 혜진이 뭘 잘못했길래 이러는 거예요? 도식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100억 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도망쳤지. 그리고 중요한 자료도 훔쳐갔고, 이제 내가 대신 갚아야 해. 서진은 속으로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제 적어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감이 잡혔으니까요. 그리고 밖에서는 분명 그녀를 찾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팀 사무실은 한밤중에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강민호 형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어요. 결혼식장에서 납치된 신부 사건은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신속하게 특별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형님, 결혼식장 CCTV 분석 결과 나왔습니다. 신임 형사 장현수가 서류 뭉치를 들고 다가왔어요. 그는 사진 몇 장을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납치범들이 탄 차량은 가짜 번호판을 단 검은색 밴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량 하부에 특이한 흠집이 있어서 다른 CCTV에서도 추적이 가능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디까지 추적됐지? 강동구 천호동까지요. 그 이후로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주변에 백도식이 소유한 창고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민호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백도식, 그는 오래전부터 경찰의 감시 대상이었지만 증거 부족으로 항상 빠져나갔던 인물이었죠. 불법 사채업과 유흥업소 운영, 그리고 최근에는 마약 거래 의혹까지 있었습니다. 출동 준비해. 지금 당장. 한편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는 장말순 씨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의식을 차린 그녀의 첫마디는 딸의 이름이었어요. 서진이. 서진이는 어디 있어요? 병실에 있던 특전사 출신 서진의 동료 김태준이
말순 씨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직 찾고 있습니다. 경찰과 저희 동료들이 총동원돼서 수색 중이에요. 말순 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다 내 잘못이야. 숨기지 말았어야 했는데. 태주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말순 어머님, 혹시 백도식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혜진이라고 부르셨다던데. 말순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진실을 말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서진이에게는 쌍둥이 언니가 있어요. 윤혜진이라고.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민호에게 연락했어요. 형님,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서진 씨에게 쌍둥이가 있다고 합니다. 말순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했습니다. 23살에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때는 너무 어리고 가난해서 한 아이는 입양 보냈습니다. 그게 혜진이었어요. 태주는 말순 씨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서진과 혜진은 태어나자마자 헤어졌고 말순 씨는 이후 혜진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했어요. 서진에게도 쌍둥이 언니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15해 전쯤 한 여자아이가 찾아왔어요. 혜진이었죠. 입양 가정에서 자라다가 친부모를 찾아온 거였어요. 하지만 그때 서진이는 군에 있었고 저는 겁이 났습니다. 혜진이가 찾아왔다는 사실을 서진이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말순 씨의 눈에서는 후회의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후로 혜진이와 가끔 연락했어요. 하지만 3년 전부터 연락이 끊겼죠. 그 애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태주는 모든 정보를 민호에게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윤혜진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어요. 신원조회 결과 혜진은 여러 번 이름을 바꾸며 살아왔고 최근에는 백도식의 조직에서 일했다는 정보가 나왔습니다. 민호는 급히 수사팀을 소집했어요. 윤혜진은 백도식의 회계를 담당했던 것 같아. 최근에 조직에서 빠져나와 도망친 상태야. 도식이 쌍둥이 동생인 서진을 혜진으로 착각했거나 아니면 일부러 납치한 거야. 특공대가 출동 준비를 마치고 있을 때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없는 번호였어요. 강민호 형사님 맞으신가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조용하고 떨리는 음성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윤혜진입니다. 민호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윤혜진 씨, 지금 어디 계신가요? 동생 서진 씨가 백도식에게 납치됐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알고 있어요. 제 잘못이에요. 도식이 저를 찾으려고 서진이를 데려간 거예요. 제가 도식의 비자금 자료와 돈을 가지고 도망쳤거든요. 민호는 통화 내용을 녹음하며 혜진에게 물었습니다. 서진 씨의 위치를 아십니까? 아마 천호동 창고일 거예요. 도식이 주로 사용하는 곳이에요. 제가 자수할게요. 서진이만 살려주세요. 민호는 혜진에게 안전한 장소에서 만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특공대에게 천호동 창고 습격 명령을 내렸어요. 그 시각 창고에서는 서진이 필사적으로 시간을 벌고 있었습니다. 도식은 그녀에게 카메라 앞에서 자신이 혜진이라고 말하고 돈을 갚겠다는 내용의 영상을 찍으라고 강요했어요. 난 혜진이가 아니야. 당신이 아무리 협박해도 거짓말은 하지 않을 거야.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식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그는 서진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고집 부리지 마. 너 때문에 내 사업이 무너지고 있어. 천호동 창고 주변은 새벽의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특공대원들이 소리 없이 위치를 잡아가는 동안
강민호 형사는 작전 지휘 차량 안에서 마지막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목표물은 건물 안쪽 방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질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백도식은 살아서 체포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를 위해서죠. 특공대 지휘관 서현우 대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대원 위치 완료. 진입 준비 완료했습니다.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작전 개시 신호를 보냈어요. 순간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폭음이 울렸고 특공대원들이 연막탄을 던지며 건물로 진입했습니다. 창고 안에서 도식과 그의 부하들은 갑작스러운 습격에 당황했어요. 뭐야? 경찰이다. 빨리 뒷문으로 빠져. 도식이 소리치자 부하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그 틈을 타 서진은 의자에 묶인 로프를 풀기 위해 안간힘을 썼어요. 특전사 훈련 덕분에 그녀는 손목을 비틀어 조금씩 로프를 느슨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총성이 여기저기서 울려 퍼졌고 창고는 혼란에 빠졌어요. 도식은 서진에게 다가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강하게 잡아당겼습니다. 넌 나랑 같이 간다. 인질로 쓸 거야. 하지만 그 순간 서진은 마침내 로프를 풀고 재빠르게 일어나 도식의 턱을 강하게 가격했어요. 도식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고 서진은 그의 권총을 빼앗았습니다. 움직이지 마. 여기서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면 쏠 거야. 특전사 출신다운 단호한 목소리에 도식은 얼어붙었어요. 그때 특공대원들이 방으로 진입했고 서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윤서진 씨죠? 괜찮으세요? 현우 대위가 물었어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그동안 참아왔던 공포와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한편 서울경찰청에서는 윤혜진이 자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호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 잘못으로 동생이 위험해졌다니. 혜진의 얼굴은 서진과 정말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지쳐 보였고 인생의 무게가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민호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백도식과의 관계, 그리고 왜 도망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혜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년 전 제가 일하던 회사가 부도났어요. 그때 백도식을 만났죠. 그는 좋은 조건으로 회계사 일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인 일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곧 혜진은 도식의 사업이 불법 사채와 마약 거래, 인신매매까지 연결된 거대한 범죄 조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빠져나오려 했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기에 쉽게 떠날 수 없었어요. 6개월 전 백도식이 저에게 돈 세탁 지시를 했어요. 그때 저는 모든 거래 내역과 비자금 계좌 정보를 복사해뒀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100억 원 넘는 비자금을 가지고 도망쳤어요.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돈으로 새 삶을 시작하려 했어요. 하지만 백도식이 저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계속 숨어 살았습니다. 민호는 진지하게 듣고 있다가 물었어요. 결혼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셨나요? 우연히 웨딩홀 앞을 지나가다 서진이를 봤어요. 처음에는 꿈을 꾸는 줄 알았습니다. 제 얼굴과 똑같은 사람이. 그래서 알아봤죠. 어머니와 연락한 지 오래됐지만 동생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으니까요. 혜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서진이에게 다가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러면 도식이 저를 찾을 거라는 걸 알았죠. 그런데 결국 제가 피하려 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때 민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특공대의 작전이 성공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서진은 안전하게 구출됐고 백도식도 체포됐다고 했습니다. 윤혜진 씨, 동생분이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혜진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곧 불안한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서진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할까요? 제가 없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민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건 직접 물어보셔야 할 것 같네요. 지금 병원으로 가보시겠어요? 서울대병원에서는 서진이 검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없었지만 의사들은 심리적 충격에 대해 우려했어요. 그녀의 병실 앞에는 어머니 말순 씨가 불안한 표정으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괜찮니? 말순 씨가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갔어요. 서진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제가 쌍둥이가 있다는 건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순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서진 곁에 앉아 딸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무 두려웠어. 혜진이를 포기한 내 잘못을 내가 알게 될까봐.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혜진이 들어섰습니다. 병실은 순간 정막에 휩싸였어요. 쌍둥이 자매는 처음으로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진과 혜진은 마치 거울을 보는 듯 서로를 응시했어요. 같은 얼굴, 같은 키, 하지만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온 두 사람이었습니다. 말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눈물을 쏟았어요. 수십 년간 그녀의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비밀이 마침내 밝혀진 순간이었죠. 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아, 처음 만나는데 이렇게 불행한 상황에서 만나게 되어 정말 미안해. 서진은 아무 말 없이 혜진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혼란과 궁금증이 가득했습니다. 앉을래? 서진이 병실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혜진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나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쳐서 정말 미안해. 내가 도망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서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떻게 살았어? 우리가 헤어진 후에. 혜진은 자신의 인생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부유한 입양 가정에서 자랐지만 가출 후 여러 일을 전전하다 회계사가 되었고 백도식을 만나 범죄 조직에 발을 들이게 되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몰랐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지. 그래도 결국 증거를 모아서 경찰에 넘겼어. 그때 병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고 강민호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백도식이 모든 죄를 자백했어요. 윤혜진 씨가 제공한 증거와 함께 이제 그는 오랫동안 감옥에 있을 겁니다. 민호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윤서진 씨, 밖에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는 분이 계십니다. 민호가 문을 열자 정우빈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친 듯 했지만 눈빛은 진실했어요. 들어와도 될까요? 우빈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우빈은 천천히 병실로 들어와 서진 앞에 섰습니다. 미안해. 내가 위험에 처했는데 내가 널 의심했어. 내가 납치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정신이 번쩍 들더라. 서진은 잠시 침묵했어요. 나를 믿지 않았잖아. 우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아.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어. 하지만 이제 진짜 내 편이 될 기회를 줄 수 있을까?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후 한 작은 레스토랑에서 서진, 혜진, 말순 씨, 그리고 우빈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서진이 혜진에게 물었죠. 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일단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해. 하지만 그 후엔 정직하게 새 삶을 시작하고 싶어. 말순 씨는 두 딸의 손을 함께 잡았어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으로 살자. 너무 많은 시간을 잃었어. 레스토랑을 나서며 새 여성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그들을 비추었어요. 서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언니. 서진이 혜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같이 살자.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시작이야. 말순 씨는 두 딸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실수와 후회로 가득하지만 용서와 사랑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빛을 발견하는 순간이 된다는 것을 말이죠. 세 사람은 밝은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갔습니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거예요.